조금 전 8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막판 표심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원 지역 유세를 지휘하고 있는 분이죠.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또 사전투표 하십니까? 네, 오늘 양구에서 사전 투표합니다. 네. 아, 강원도 양구요? 네, 지금은 인제에 있고요. 예. 저 강원도 전역을 누비고 계신데 네.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민심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심판하자 이런 민심이 아주 높고요. 예. 또 경제가 너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이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관심이 제일 높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3년 전 선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강원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가 사실은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민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 도시는 확실하게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뒤집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예. 농촌 지역도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심심찮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격차가 많이 좁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선까지 5일 남았는데 현 시점에서 위원장님이 보고 계시는 중요한 변수 이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변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였는데 예. 그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사실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 이렇게 공표하기 전에 마지막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 예. 이대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위원장, 민주당 제가 의원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장님은 단일화 안 된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 안 된다고 봤죠. 왜냐하면 예.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물밑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치 교섭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공개적으로만 서로 설전을 펼치고 또 이준석 후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걸 보고 명분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응하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또 단일화는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데 예. 이해관계를 이준석 후보에게 그 김문수 후보가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준석 후보가 여러 번 사실은 전제 조건을 얘기했는데 예. 김문수 후보가 걷어찼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일화는 조건이 안 맞는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되면 3자 구도로 가는 건데 다른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나 혹은 이 캠프에서 아주 결정적 실수가 없는 한은 예.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더 좁혀질 수 있지만 샤이 보수가 있어서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판세를 뒤엎을 정도의 변수를 김문수 후보가 만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추가 상승 동력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최종 득표율 차이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뭐 변수가 투표율도 있고 그래서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것보다는 좁혀지겠지만 예. 승패를 가릴 정도의 변수는 아직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막판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TV 토론에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이게 이제 어제 하루 왼종일 논란이었는데 네네.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끝낼 게 아니라 후보직 사퇴해라. 뭐 어떤 의원은 뭐 의원직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에 자살골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재명 후보를 궁지에 몰려다가 예. 본인이 궁지에 몰린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분이 원래 이 말싸움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싸움에서 잘 이기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예. 이 발언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준석 후보에게 꼬리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거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희 사소한 말실수가 아니라 예. 너무 큰 자살골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 위원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점을 가장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보통 이제 정치인이 언어라는 것이 예. 되게 정제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남녀를 불문하고 되게 불쾌감을 줬는데 불쾌감의 정도가 그냥 왜 저런 말을 해 수준이라 이 사람 뭐야 이렇게까지 갈 정도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뭐 거론하기도 좀 민망한 얘기라서 어쨌든 되게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언젠가는 이런 실수할 거라고 본 것이 이게 되게 말싸움, 말꼬리 잡기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셔서 예. 한 번은 당할 거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너무 되게 중요한 선거의 중요한 계기에 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님, 이준석 후보가 오늘 9시에 기자회견 한다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예. 그런데 내용을 지금 예측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이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일일 거로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의 이제 원저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관련된 공소장 공개하고 어제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 공소장을 공개를 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안 좋게 작용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별 상관이 없을 거로 보십니까? 이거 뭐 정치에서 특히 대선 선거에서 상관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남을 찌르려다 자기가 찔리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마지막에 예.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예. 이게 사실관계가 뭐지? 뭐 이거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 이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예. 그걸 만회하려고 그 사실관계 더 파다가 본인이 더 다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럼 이재명 후보를 더 공격하려다가 본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아니 그런데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어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아들 공소장을 일부 언론에서 공개했는데 그걸 이제 언급해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들어갔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아들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한 번쯤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무시 전략이 맞다고 보세요? 그건 그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인데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막판 네거티브는 그러니까 이 쟁점이 되게 어렵습니다. 오, 예. 이 국민들은 어떠냐면 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도 말하시겠지만 예. 아이고 불리하니까 별거 다 꺼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 문제보다는 그 의도를 잘 읽어내는 예. 그런 특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이것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거 아니라 막판에 꺼내드는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무슨 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막판에 네거티브를 꺼내는 쪽은 판세가 불리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막판에 있었던 일들. 한덕수 전 총리 사실 그동안 김문수 후보하고 뭐 후보를 교체하네 만회하고 그 이후에 조용하다가 어제 뭐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데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래요? 예. 한덕수 후보가 원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예. 어떤 정치 그룹, 어떤 정치 세대를 대표하시는 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판에 뭐 이렇게 끼어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예. 그 전 국무총리가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막판에 와서 다들 이렇게 뭐 급하게들 예.
이제 개입하시나. 그런데 그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출렁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투표가 이미 시작되면 사실 선거는 이제 진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진짜 선거가 시작된 거라서 예. 지금쯤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 후보나 투표 의사를 결정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이런 시점에서 생기는 여러 변수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예. 그래서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영향을 왜 아주 안 미치겠습니까만은 예. 너무 늦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뭐 선거에 네.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낙연 전 총리하고 김문수 후보가 공동정부 합의한 거 그 장면을 딱 보시고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총리. 아니 이제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코미디요. 예. 네 아니 이낙연이란 분은 저희 정부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국무총리도 하시고 도의사도 하신 분인데 예.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증오와 시기심, 질투심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치 행보라고 보여지니까 사실 이제는 좀 딱해 보여요. 이게 사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무슨 변수도 아니고 예. 오죽하면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각종 모임에서 다 제명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처럼 말년에 망신 당하시고 끝난 거죠, 뭐. 아니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최선의 선택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된다.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아야 된다.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쵸,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청산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이고 이낙연 선배도 이렇게 끝나나 이게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찌르려다 이준석 후보 본인이 좀 자해한 느낌이 들고 예. 이낙연 전 총리도 그냥 본인이 또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제가 볼 때 좀 어떻게 선거 막판에 이렇게 다들 자해들을 하시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위원장님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구 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인사들 좀 많이 끌어안았잖아요. 네, 예전에 본인을 막 되게 공격했던 사람들까지.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세밀의 측이 구 민주당 인사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왜 끌어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끌어안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증오에 가득 차서 그 악담과 공격만 계속 해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저한테도 전 제 입장에서도 아유 너무 나가셨다. 너무 나갔다.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통합의 문제와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 끌어안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다. 네. 어떤 점에서 달라요? 왜냐면 그 보수 인사들도 워낙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예. 아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아시면서 뭐. 예, 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민주당에서 마지막 이제 유세 지침 만든 거 보니까 춤 금지, 여의도 등장 금지, 하루 14시간 선거 운동. 와, 지역구에만 있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게? 아, 저는 강원도만 돌아다니니까 저한테 지침을 주신 분은 없어서. 예. 근데 이제 그 취지는 첫 번째 너무 이렇게 신난 것처럼 보이지 말아라.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응? 이런 거니까 그건 어느 캠프나 마지막에 그런 지침을 내리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강원도 전역을 다녀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기 열세 지역인데 그러니까 열세 지역에서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되게 아유 고생들 한다 이런 격려 많이 해주신 걸 보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 쪽 더 절박하고 절실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당선이 되면 이거 인수위 없으니까 바로 출범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나름대로 어떤 집권 청사진을 좀 그래도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는 있을 건데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내각 구성이잖아요, 위원장님. 네. 그 컨셉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너무 뭐 이른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에 관한 얘기는 저는 과거부터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게 예. 인사권자의 구성에 대해서 뭐 이래든 저래든 이렇게 얘기하면 예. 지가 마치 인사권자인 것처럼 보이셔서 예.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순서는 내각부처가 아니라 원래 비서실부터 구성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비서실 구성하자마자 바로 내각 구성에 들어갈 때 총리부터 지명을 해야 총리가 내각 지명권이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순서일 텐데 아무래도 당장 경제위기 극복이 예. 가장 중요하니까 예.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처벌하되 특정 힘을 꼭 꼬집어서 하는 정치 보복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국민 통합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내란 세력 처벌하는 거하고 통합하는 거하고 이게 양립하기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예.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만 처벌하고 예. 그 이외의 사람들은 통합 혹은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예. 제가 볼 땐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오. 그리고 예. 지금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쭉 외연을 확장하고 예. 그 중도 보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했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운동 자체가 사실 통합적으로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지혜롭게 통합적으로 잘 끌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완전 뭐 수구 구구 세력은 뭐 사실 통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